안녕하세요. 남경필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특별히 크레딧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정책 하나하나를 발표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3월 9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동안 경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러한 정책들을 오늘 처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첫 번째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비전 발표에 앞서서 이 정책 공약 수립의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재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그리고 도내 31기 시군과의 협력이 가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재정도 불가능하고 권한도 없는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빌공짜 공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정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원에서 자라났는데요. 그때는 수원, 경기도 다 아주 따뜻한 공동체라 아침에 일어나서 실컷 놀다가 옆집에 들어가면 점심도 주시고 친구 집 가면 잠도 재워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굉장히 각박한 그러한 아파트 숲, 또 한패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정책의 비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주민들께서는 그 공간을 따뜻하고 복된 온기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이것을 가칭 따복 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수원에 화서동이 있습니다. 여긴 갑자기 세워진 아파트 신시가지인데요. 여기 꽃매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2년 전에 제가 부모님들 초청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정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꽃매마을 입구에 가면 그냥 보통 아파트인데 굉장히 다른 마을과 다릅니다.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떼를 져서 놀고 있는데 엄마들은 한 두 분만 나와서 보고 계세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죠. 지하에 어머니들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가봤더니 그 지하는 공동 공간인데 그곳을 창고로 쓰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싹 깨끗하게 엄마들이 치우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또 집안에 남아있는 책상들을 갖다 놓고요.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 봤더니 엄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 대학생들, 또 아주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상위 학생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 학점도 필요한 학생들이죠.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영수국 가외 공부를 시켜요.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빠들도 함께 모입니다. 같이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또 교통봉사활동을 같이 합니다. 엄마 아빠가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가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하나. 혼자 자는 거 걱정인데 이 마을에서는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아이들을 재워줍니다. 또 부모님들께도 식사 봉사를 해드립니다. 왜냐? 언젠가는 자기가 또 출장 가고 여행 갈 때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기자님들 많이 계실 텐데 셋째를 낳는 집안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때 20분 정도의 엄마들이 오셨는데 6명 정도가 셋째를 낳는 집안이었고요. 최근에 다시 얘기 들어보니까 넷째를 낳은 그러한 집안도 2집인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가야 될 경기도의 따뜻한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던 이 정책인데요. 저는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따뜻하고 복된 공간 6,000개를 경기도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사회적 일자리로 채우겠습니다. 이 각 마을마다 3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어서요. 총 1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 버려진 공동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각 마을에는 1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나 연립주택에는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따봉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 새로 짓는 아파트, 따봉마을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경기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제가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약 경기도에는 10만 개의 10만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이 디자인을 바꾸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권한입니다. LH공사와 협의해서 1층은 모두 공간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대신 한 층에 아파트를 더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이 공간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따복 놀이터가 될 수 있고요. 따복 서당이 될 수 있고 따복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투여할 텐데요. 매일 4시간을 일하시는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월 5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8시간 일하시게 되면 약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의 대부분은 은퇴하신 퇴직자들, 또 여성 주부들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일자리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많이 만드는 따뜻한 도지사가 될 텐데요. 새로운 아파트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신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도 1층을 공공 공간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지금 법안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입법 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이러한 사회, 복지, 시설의 경우에 기부 체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을 민간주택 짓는 분들이 기부 체납 아주 좋은 공공공간으로 기부 체납하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한 계층을 더 짓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00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신규 건설 아파트에 3,500개, 기존 지역에 2,500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1,000개, 신규 건설 아파트는요. 그리고 민간 주택 아파트에 2,500개, 이렇게 신규 건설 아파트에 3,500개,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역 2,500개 이렇게 만들어서 6,000개의 일자리를 따봉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전체 예산은 연간 경기도 예산 425억 원, 그리고 4년간 약 1,700억 원이 투여되게 됩니다. 임기가 시작이 되면 일단 시범 사업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소망컨대는 대한민국 전체에 모두 적용되는 정책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